네, 안녕하세요. 메르시장장의 이가람입니다. 오늘은 3개월 동안 6kg 벌크업한 미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6kg 가지고 뭘 그러냐고요? 3개월간 인바디상 골격근량이 5kg 이상이 증량이 됐거든요. 이 골격근량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성인 남성이 1년 내내 운동을 해도 얻을까 말까 양이에요. 이거를 근데 3개월 만에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메르시장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해서 매 기수마다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메르시장장 수원저 김연철 마스터 트레이너의 코칭 사례이기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철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점에서 코칭을 하고 있는 김연철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저도 마른 몸에서 20kg 넘게 벌크업을 했고 현재 양식장에서 곧 3년차로 코칭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운동 시작 전 사진인데 정말 상당히 많이 말랐어요. 굉장히 마르셨습니다. 근육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현재 168에 50kg를 겨우 넘는 정도고요. 체지방이 좀 낮아 보이긴 한데 근육량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긴 합니다. 이랬던 분이 무려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3개월 만에 변화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오히려 체지방은 떨어지고 순수 근육량 위주로만 이 벌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코칭한 성공 사례 회원님들도 근육량으로 한 4, 5kg 정도 비슷하게 늘어나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체지방도 어느 정도 늘어난 케이스인데 연철 선생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좋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적인 분도 있겠지만 마른 비만이신 분들도 있죠. 마른 비만 메르치 분들에게도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분석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욱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68에 50kg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지방률은 10% 정도였고 그래서 메르치 타입에선 B1 타입으로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목표 체중을 조금 높게 잡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메르시장장에서는 마른 사람은 9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B1 타입의 특징은 낮은 체지방이랑 적은 근육, 그러나 다른 타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죠. 대표적인 연예인을 예시로 들자면 벌크업 전에 이수혁 씨랑 김우빈 씨, 그리고 현재 과로사님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태욱님을 코칭할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소화 능력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셨고 오른쪽 손가락을 수술하셔가지고 불균형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디빌더 같은 몸보다는 소장바에서 멋진 피지크 같은 몸을 좀 선호하셨습니다. 본인의 욕심이 무엇보다 가장 좀 높았습니다. 저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태욱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체중은 어떻게 잡았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 체지방도 함께 늘어나는 일반적인 벌크업으로 가면 몸무게의 12% 14% 이상의 증량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순수 근육량 위주로만 늘리고 싶다고 말을 하셔가지고 현재 체중의 10% 정도로 좀 천천히 올린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긴 하죠. 이 태욱 회원님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위장 트래블이랑 다래끼 비염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약간 장누수로 인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보기도 했고 다래끼나 비염이 좀 높다는 거는 이제 히스타민이 좀 몸에 과다하다는 건데 저희가 지르텍이나 알러지약 보면 향히스타민제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제한을 했고 돼지고기류도 좀 히스타민이 좀 높기 때문에 태욱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제재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득이하게 장누수로 인한 걸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제한해서 코칭을 한 사례네요. 그렇게 식단을 진행을 했고 이제 팁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태욱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소화 능력이 굉장히 남들보다 좀 이제 떨어지는 편이었어서 소화 효소를 제가 좀 추천을 이제 드렸고 소화 효소에다가 더해가지고 위산이 좀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위산 보조제를 HCL을 끼니마다 이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화 효소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죠. 혹시 어떠한 제품을 좀 처방했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판크레아틴이나 라우푸드 것도 가성비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가장 좀 검증되고 베이직한 제품이 다이제스트 골드라는 그 제품을 일단 추천을 했고 그리고 다이제스트 골드에서 스펙트럼 라인이랑 베이직 라인 이렇게 있는데 스펙트럼은 글루텐을 또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라인을 좀 추천드렸고 네네. HCL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차이가 엄청나게 나진 않지만 쏜 리서치라고 이제 거의 3대 영양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이제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런 제품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꼭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니까 웬만해서 한 번 이상은 먹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독특한 그 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욱 회원님이 혈당이 좀 빨리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공복에 사과 식초랑 물이랑 희석해서 섭취하도록 하셨다고 하던데 그 기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욱 씨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일단은 남들보다 탄수화물 먹는 양을 제가 좀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남들보다 조금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공복 혈당을 좀 아침에 좀 낮추기 위함 그리고 위산의 보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사과 식초를 아침에 물에 희석해서 먹는데 제가 또 유산균을 섭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30분이나 1시간 텀을 두고 먹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유산균 자체가 녹아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 때문에 녹을 수 있으니까 텀을 좀 주었네요. 맞습니다.
네, 벌크업 할 때는 지방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일정 이하로 먹게 되면은 뭐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아져서 근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 회원님 뭐 지방 섭취는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건 MCT 오일입니다. MCT 오일이 좀 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MCT 오일을 먹었을 때 몸에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로 좀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견과류 중에서도 아몬드보다는 호두나 마카다미아를 좀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아몬드 자체의 오메가6가 좀 높은 편입니다. 과다한 오메가6를 좀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 아몬드를 좀 제한했고 마카다미아랑 호두를 좀 이용했습니다.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카페인 섭취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알려주시겠어요? 카페인은 양날의 검입니다. 에너지를 내가 빌려와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소에 회사에서 카페인을 좀 먹으신다고 해서 제한시켜버렸습니다. 카페인의 민감도를 조금 올릴 수 있게 제한을 한 상태에서 운동량이 충분히 올라갔을 때 2개월 차부터 카페인 섭취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잠을 자야 되는데 카페인을 먹어서 교감신경계가 올라가 버리면 몸에서 근육 합성하는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카페인 먹으면은 운동할 때 집중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늘 이렇게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은 거의 효과가 없잖아요.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 적절한 타이밍만 제한적으로 먹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운동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태욱 회원님 혹시 이전에 운동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운동은 이제 헬스장 회사원들 운동 끝나고 이제 가서 머신 잠깐 이렇게 쓰는 정도로 3개월 정도였습니다. 거의 안 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긴 안 하는 거 하네요, 그러면.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이 수술을 했어서 그립에 대한 불편함이 좀 심하셔서 스트랩을 또 굉장히 오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이 운동 프로그램 짜는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해주시겠어요? 이번 태용님의 그 전략은 7대 운동을 베이스로 몸의 출력값을 높여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닝의 엔진보다는 그랜저의 엔진이 더 강한 것처럼 힘값을 더 높은 차량으로 엔진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높은 엔진을 바탕으로 고립 운동을 열심히 좀 더 반복 횟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운동을 파워빌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운동한다고 하면은 머신 운동 위주로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7대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바벨이나 덤벨만 하고 하는 프리웨이트긴 해요. 근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중량을 해서 몸의 출력값을 높인 다음에 그 베이스를 가지고 머신 운동들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걸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근육량, 더 많은 고립을 갈 수 있어서 근성장이라든가 벌크업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벌크업뿐만 아니라 근육량, 질량은 사실 뭐 점진적으로 가부하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뭐 7대 운동에 대한 몸의 출력을 높여놓고 머신 운동에서 그 출력을 바탕으로 근력을 올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순간부터는 저중량으로는 절대 근육량이 늘어나지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루틴을 혹시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1개월 차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이 어떤 운동을 루틴을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본 운동을 연습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운동 루틴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기본 베이스에 운동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대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7대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운동에 대해서 무게, 횟수, 세트 상관없으니 완성도를 높이라고 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1개월 차에는 가장 제가 많이 시키는 건 랩폴다운, 바벨로든 데드리프트든 좋지만 등의 감각을 먼저 키우려면 시티드 로우를 좀 했습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를 위주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1개월 차에는 강도가 올리는 것보다 부정확한 자세에서 정확한 자세로 바꾸면은 어차피 그게 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럼 혹시 2개월 차 이후에는 루틴이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할 운동 같은 경우에는 3분할로 했습니다. 저는 밀기할 때 어깨를 보조 운동으로 합니다. 어깨 운동을 절대 따로 빼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덤벨 숄더 프레스랑 사이드 딱 2가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엄청 올라가셨죠. 그러면은 뭐 당기기 파트에서는 랩풀 다운, 바벨로우, 시티드 로우, 그다음에 프론트 로우. 이것도 4가지. 두 번째 OR 루틴이 네. 시티드 로우, 인클라인 덤벨 로우, 와이드 시티드 로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역시 짧고 굵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하체 쪽은 어떻게 갔나요? 스쿼트 위주로 많이 했고, 저희가 짧고 고립 같은 느낌보다는 폭발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해서 데드도 땅데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컨벤셔널로 진행했네요. 하고 당관절 운동으로 혈액만 약간 몰아주는 느낌으로.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이렇게만 해도 충분했었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하체 운동할 때는 이너 타이를 항상 선행해서 이너 타이가 만약 없으시면 네. 공을 끼시거나 네. 버티는 느낌으로. 내전근 쪽을 활성화시키고 갔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짧고 굵게 운동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메루창신 구독자분들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든지 과하면은 이제 탈나는 법입니다. 저희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저희가 1시간 반 이상 올라가면 젖산 수치가 더 많이 쌓입니다. 이 젖산 수치가 쌓일수록 회복이 더뎌지고 근육 회복에서 성장과 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고 굵게 효율적으로 운동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특히나 많은 분들은 체력과 근육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강조가 됩니다. 메르치분들 벌크업은 뭐 보디빌더 벌크업이랑 좀 다르긴 해요. 양보단 질로 짧고 굵게 하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벌크업에 대한 이론적 정의는요, 최대의 근육량을 얻기 위해서 체지방 증가를 감소하는 방법인데, 연철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런 팁들을 활용하자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체지방조차 유지하거나 떨어뜨리면서 순수 근육량 위주로 증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연철 선생님이 메르치 회원님들을 코칭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사례들을 저희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려드린 이 사례의 경우도 저희 양지장 프로그램에서 잘 활용해서 다음 기수에 좀 녹여보고자 합니다. 자, 연철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도 말랐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전부 말랐었고요. 저는 회원님들 이제 가르치면서 느낀 게, 저는 정말 그 타고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벌크업 하고 싶은 의지와 욕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량했던, 리뷰했던 분들 모두 저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회원님들이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헤매고 계신 분들, 아니시면은 운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저희 메르치장 식장을 찾아와 주시면 제 여태까지 모든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네, 연철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 보신다던가 아니면 메르치장 시장의 책 중에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 인천, 관악, 분당, 수원, 부산, 울산, 그리고 새롭게 개설되는 합정에서 건강하게 벌크업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저희 연철 선생님은 수원에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건강히 살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